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뵙겠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월 20일에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현 재판장이 담당을 하시는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죠. 검찰의 공소장 보면서 이거는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검찰은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거의 하극상의 집권 남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부정선거 따위는 뭐 난무해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도저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검찰이라고는 볼 수 없는 자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공명하고 공정하고 뭐 이런 선거가 무너지는 이 나라에서 알 필요조차 없다. 그러니까 개돼지는 알 필요가 없고 우리가 맞다면 맞는 거고 없다면 없는 거야.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정선거를 방치하는 그런 그 자체를 국민이 절대 용서를 하지 못하겠다.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이유,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다. 이게 자체가 용인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검찰뿐만 아니라 헌재 다 반국가 반역 집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국민이 도저히 못 봐줄 만큼의 난국이다라고 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이 보면요, 내란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어이가 없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게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 이때 또 한동훈이 생각나는데요.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용도 알지도 못하면서 바로 위헌적 비상계엄이다 라고 했습니다. 위법이다, 위헌이다 라고 이 한동훈이 길을 터줬죠. 물꼬를 튼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배치했기 때문에 뭔가 위배됐다. 또한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해서 국민 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총 통틀어서 국헌문란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그래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했다. 황당하죠? 이거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이거 부끄러워서 덮어야 될 정도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이 비상입법기구 창설에 대해서는 지금 초반에 이 민주당이 막 그 오염된 진술로 뭐 여론전 막 해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독재로 가는 길로 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식으로 막 몰이했죠. 내란몰이했죠. 그런데 그게 하나 둘씩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 보세요. 거짓말, 가짜뉴스, 막 음해 이런 거는 막 빠르게 퍼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되돌리고 바로 잡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그것을 지금 좌파들은 굉장히 잘 이용했죠.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뇌송송 구멍탑.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까지 사드 전자파에 튀겨 죽는다라고 이런 것만 봐도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이게 조금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에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좌파들의 이런 반복되는 가짜뉴스 내란몰이에 또 당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제대로 단디 이번에는 제대로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또 뭐라고 했냐면 군인 및 경찰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국회를 봉쇄했고 선거관리위원회 세 곳에 그러니까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선거연수동 여기서 중국 간첩 99명이 뭐 잡혀서 오키나와로 갔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요거 그리고 특정 정당의 당사 민주당이겠죠. 여론조사 기관을 장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뉴스 기사 가지고 지금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을 한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 김어준의 꽃 김어준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과정에서 주요 인사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자들이 영장 없이 체포 구금했다.
아니 비상계엄 자체가 영장이 필요 없는 건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산 자료를 불법 압수하고 선관위의 포렌식 작업 위해서 들어갔죠. 국군 방첩사령부 등 군부대 소속 군인 1,605명과 경찰 3,790명을 동원해서 국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다. 체포, 구금,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폭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검찰 상당히 쪽팔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국헌 문란을 했고 그 다음에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거를 딱 만나서 내란죄가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이 검찰의 주장이 이미 무리하다라는 게 지금 이제 드러난 상황에서 앞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아 보이죠. 사실상 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한마디 진술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로 넘긴 상황. 그러고 마음이 급해서 바로 기소를 때렸죠. 기소를 하기 위해서 구속기간의 연장 신청을 했는데 2번이나 빠꾸 먹고 난 다음에 급하게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권한과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등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 공소장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의 지기현 부장판사에게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미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시 내란죄로 기소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애매하죠.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법리적으로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이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인 계엄령에 대해서 이게 직권남용이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초헌법적으로 재판부가 판결하겠다. 그 말은 대한민국에는 헌법도 없고 뭐 무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검찰의 공소가 헌법으로 보장한 대통령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라고 비판을 안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재판부가 이 공소장을 받아들여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뭐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이 말은 헌법 자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국회가 다수당을 점거를 했잖아요. 그럼 일당 독재 체제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시진핑처럼 가는 거죠. 대한민국은 뭐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의 문을 열어 제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이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번에 비상계엄 이 사태에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상황. 지금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사실 배후가 중국 공산당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거진된 상황이죠.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이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 드러난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눈을 뜨자 중국에서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집회 참여라든지 뭐 SNS 이런 것도 금지시켰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이게 확산된다 또는 일반인들이 이 중국 공산당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내정 간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눈 뜰까봐 지금 조심하고 있는 상황, 여러 상황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거기에다가 캐나다까지도 지금 총선에서 2번이나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 확인이 돼가지고 1급 기밀 문서가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총리가 책임지고 사퇴를 한 상황, 한국과 미국에서 유사한 정황들이 드러난 이 상황에서 한국이 홍콩처럼 사실상 중국의 속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국민 사이에서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비상계몽으로 제2의 건국전쟁을 펼쳐내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겠습니까? 일단 헌법재판소와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이 사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이거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헌재 재판을 보니까요. 시간이 걸리지만 정의는 승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조기 대선 나발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복귀가 눈앞에 보였고요.
칼자루 쥐고 개인의 자유가 아닌 인간의 독재를 위한 집단주의로 개돼지로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지금 움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직무 복귀하시고요. 우리나라가 이 좌파 정부가 들어선다든지 부정선거를 덮는 세력으로 장악된다든지 이런 건 국제사회가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할 일은 더 많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것이겠죠. 그렇다 윤석열, 김영유 TV였습니다.